자, 530번째에 담장자를 배워야 되네요. 책에는 이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같은 글자예요. 흑글자를 붙여서요. 음역글자를 지금 거예요. 요 글자가 분석해 보면 조각장자예요. 조각널장이라고도 하고 조각장이라고도 하고요. 조각장자고 조각널장이라고 표기된 책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것의 형태예요. 요것의 형태고 그다음에 요것의 형태가 있는데 돌레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죠. 이것도요. 요것의 형태는 요것과 관련돼 있죠. 요것과. 네, 올레자와 관련돼 있고 올레자는 무슨 자와 또 관련이 있어요? 보리맥자와 관련돼 있죠. 네. 보리가 벼는 익으면 머리를 숙이면 보리는 머리가 안 숙이잖아요. 빡빡이 이삭분이 가지들이 무서우고 뿌리가 있는 형태인데 그대로 해서 이게 오다란 뜻으로 쓰게 되죠. 뿌리 형태예요. 뿌리 형태를 좀 추가시켜서 이루어진 글자가 보리맥자가 되고요. 근데 이 글자 자체도 보리 같은 글자예요. 지금 옛날 글자는 그냥 이 글자 옛날 고문자로 보면 벼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가 나란히 표기되는데 곡물과 관련된 보리로 표현했던 글자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돌글자가 빼빼빼 무늬가 도는 형상에서 나온 글자이고 담 이게 담인데 옛날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껍게 이게 이 곡물 저장 창고에 의외로 쥐들이 곡물을 많이 축을 해요. 그래서 두텁게 이렇게 담을 두른단 말이에요. 두껍게 이 곡물이 저장된 일정 공간이라면은 그 주변에 담을 이렇게 두껍게 두르는 상황을 갖다 표현해요. 여기에 지금까지 포함된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 고찜름이라는 글자고 다시 벼가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콧집이야 콧집 름자인데 거기에 그 형태예요. 고방 학고방을 뜻하는 거고 고방이 광 아니야 광 고방을 줄임말이 광이에요. 광 학고방 이게 다 책 같은 걸 들어가 있으면 학고방이라고 하잖아요. 배우는데 필요 책 같은 걸 집에는 그 집이 학고방이라면은 그 고방이 줄어든 말이 광에서 인신난다. 광 그게 오늘날 고집이라고 그냥 광이라고도 많이 했는데 그 광이를 갖다 두텁게 들어온 광을 갖다가 나타냈어요. 콧집 곡물이 들어가 있는 콧집이요. 근데 그게 담을 두껍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도래라고 도래자가 아니에요. 그것의 형태. 이게 도래자 있으면 이 자를 붙여서 그냥 설명했죠. 해자라고 했겠죠. 앞에 똥분자가 있던 똥분자에 요글자가 이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라고 쓴 것처럼 이것도 그것의 형태일 뿐이지 돌레자가 아니에요. 이 고방 콧집에 두터운 담을 갖다 표현했다. 이게 두텁게 든 담. 조각장자가 음역하면서 곡물이 들어가 있는 담 관련돼 있어요. 담장자. 그걸 흙으로도 만들기 때문에 흙도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그래 조각장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조각장자는 말씀드렸지만 나무 조각 같은 걸 만든 침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무를 조각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훅손질하라고 했잖니. 나무 목자하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이렇게 표기되기도 하고 또는 아니 왜 이렇게 쓴대.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그걸 또 일부를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로가 여기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글자. 이 글자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글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조사 오자죠? 어조사 오자인데 이 글자의 옛날 형태가 어조사 오가 되면서 물이 더럽다고 해서 더러울 어자예요. 어자인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어조사 오자가 옛날 글자가 그냥 이 형태 그거가 비슷하니까. 근데 이렇게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 옛날 글자를 보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어조사 오자를 오늘날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 형태도 이렇게 추가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요것이 뭐일까요? 이거 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활. 그래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거 활대를 지금 표현했잖아요. 활대를 바로 활이라는 것이 무게 일종이고 활의 생명력은 화살을 멀리 쏘아보는 데 있는데 화살을 멀리 쏘아보려면 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재질이 다른 두 개의 나무 같은 걸 사용해요. 하나는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박달나무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물소뼈도 이제 뭐 사용하고 하지만은 각궁이라고 해가지고 단궁은 이제 박달나무 같은 걸 사용하고 박달나무 단자 뽕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재질이 다른 두 개 탄력이 다른 두 개 재질의 나무를 이어 붙여가지고 활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전통적인 활 국궁 거기 그거 화살을 멀리 쏘아보려면 굽혀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사용되는 활 만들 때 사용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렇죠. 도지개. 한자에서 도지개를 뜻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이구 깜짝 놀랐네. 이 실력자가 되네. 도지개 필자. 도지개 필자. 이게 돌 필자가 되기도 해요. 도지개가 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도지개 필. 진짜 대단하신데요. 또는 돌필이라는 글자. 보필하다 할 때 쓰는 글자. 돌필자. 도지개 필. 근데 오늘 도지개보다는 돌필이라고 더 많이 하는데 보필하다 할 때 쓰는 필자예요. 여기에 재질이 다른 활군자가 두 개가 들었는데 이 재질이 다른 나무를 만들어 뽕나무, 대나무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또 뽕나무 대신에 박달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일백백자가 이게 도지개를 펴는 거예요. 도지개. 이 도지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판때기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세워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세워진 요 부위가 이렇게 여기 세워진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진 부분이가 이렇게 굽힌 상황 이렇게. 빤데데 이게 세워진 상황이 이렇게 이런 상황.
여기 반드는 거이라면은 여기 요 부위가 씌워진 부위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이 굽혀진 부분이 활이 이렇게 있어 이제 활을 만드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게 도움을 주니까 도울필이라는 거죠.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일병병자처럼 쓰이는 거예요. 위에서 이게 일병병자처럼 이렇게 펴내는데 이게 도지개를 위에서 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씌워진 부분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도지개를. 그러니까 이거 활이야 활. 그 도지개를 나타내는데 이 자체가 뭐 어조사 어자라든지 이런 것과 통하는 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어조사의 뜻을 빌어서 쓴 것뿐이야 지금 사실은. 자기 뜻을 빌고 어조사의 뜻으로 빌어서 쓴 것뿐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변형시켜서요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그래서 더러운 어자 같은 경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냐니요. 그런데 또 생략해서 이렇게까지도 쓰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또 다른 글자 자랑할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자랑할 글자인데 이거 어조사 우자잖아요. 우가 구가 되고 구가 과까지 온 거예요. 크게 부풀려서 자랑한다고 해서 자랑할 글자 이게. 나중에 말을 갖다가 더 붙여서 말씀문자를 더 붙여서 이렇게 과시하다 이렇게 쓴 글자.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근데 여기서는 우가 오로 바뀐 것뿐이에요. 어조사 오자가 우리가 여골자가 다 어조사 오자인데 우가 오로 되면서 나무 목자가 달랐는데 담 같은 거 할 때 판때기 나무 판때기에다 흙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거 흙손질 할 때 사용된 나무 판때기와 관련돼 있어. 미장. 그래 미장. 미장인데 미장의 원말은 니장이야 니장. 진흙니자. 진흙니자. 니장이 미장이 된 거예요. 거기 진흙이잖아. 그 판때기 진흙 올리잖아. 그러죠? 담장이에요? 미장할 때 미장. 장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꾸밀장자일까? 몰라 까먹었어. 미장이 원말이 니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장자가 장인장자인가? 장인장자가 읽을 것 같은데? 예, 장인장. 장인장자에 미장이 아주 명사인 정미사 덧붙여서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이렇게 헷갈리다니까 그 생각장을 듣고 있다가 그걸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흙손질하는 사람 미장. 근데 어떻게 금방 찾아내시네?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흙손질할 옷자예요. 미장하는 사람들이 사용되는 망판때기와 관련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꼬지줄자네요. 가렴주고 올 때 쓰는 줄자죠. 가렴주고.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꾸짖어서 벌 주면서 뭐 뺏어가는 상황이에요. 말씀한자하고 불글자예요. 말씀한자 개개장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입과 혀 말을 하려면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혀가 짧아도 이상하게 말이 발음되잖아. 혀에서 나온 말이 혀다가 움직이다는 말입니다. 혀다가 나중에는 켜다가 돼요. 켜다. 오늘 켜다인데 바이올린을 켜다. 톱으로 나무를 켜다. 바이올린을 켤 때나 나무 톱질을 켤 때 뭐예요? 그 왔다 갔다 하잖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갖다 혀다예요. 그 혀다에서 나온 말이 혀인데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움직임을 문자로 나타내면 선이 표현이 된다고 했죠. 선.
선이 이렇게 추가되고 거기서 또 가입대 대기 추가돼가지고 여기서 나온 글자가 말씀 문자고 여기 입 속에 소리가 담겨 있으면 나타내는 글자에서 나온 글자는 소리 형태라고 했죠. 자, 말씀 문자 뭐 그동안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붉을 줄자는 옛날 글자가 나무 목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줄기에 점으로서 강조를 했어요. 줄기 관련된 거예요. 나무 줄기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이 목질 부분이요. 줄기 부분을 강조시켜서 한 것이 나중에 선으로 바뀌면서요. 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표현되고 거기서 이제 정의가 된 글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원래 줄기와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기를 뜻하는 글자인데 줄기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나무 목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이 글자에서 분화된 나무 글자예요. 이게 줄기 부분을 강조했잖아. 점으로. 줄기 관련돼 있는데 줄기를 나타내는 글자는 줄기 이거 오늘날 그려주라고 하는데 이게 줄기 줄자예요. 지금 그려주자. 줄기를 나타내는 글자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목질 부분의 색깔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붓다는 뜻. 자기 뜻과 상관없어서 붉은 줄자가 되니까 본 뜻을 나타내는 글자 나무 목자나 또 붙인 거예요. 요 줄자가 붉은 줄자가 주목을 뜻하게 돼. 주목나무의 줄기 부분이 붙거든. 그럼 붉은 주가 줄기주가 원래 그렇죠. 줄기의 뜻도 있고 그 줄기 가운데 인상적인 나무의 주목의 줄기가 때문에 북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면서 결국 이건 북다는 뜻을 쓰고 줄기를 나타내는 것은 나무 목자랑 더 붙인다는 게. 이 붉은 줄자와 같은 데서 나온 글자 이런 걸 분화됐다고 보잖아요. 바로 그 붉은 줄자가 여기서도 추가되면서 말씀 문자에서 말로 꾸짖는다고 해서 꾸짖을 정적고 아까 선생님처럼 가렴적 올 때 쓰는 줄자다 이거죠. 구루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그 줄기라는 뜻인 거예요? 예, 줄기라는 뜻도 나무 구루라는 것이 줄기 밑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야. 줄기 밑부분. 저 수주대토. 예, 수주대토의 줄자. 구루터기를 지키고 토끼가 지나가다 부딪히기만 기다린다 이거죠. 근데 그런 줄자도 앞에서 된 것 같아요. 뒤에서 나오나? 그러면 이 글자는 저 관련된 글자를 좀 더 살펴봐야겠네요. 이 붉은 글자가 처음 나온 것 같으니까. 자, 분화된 나온 글자 그런 줄자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사. 그렇죠. 돌석자를 붙여야지. 광물질은 주사가 있고요. 또 구술줄자. 여의 좋을 때 쓰는 구술줄자. 주는 주인데 구술자의 원리 형태가 달라가지고 구술줄자죠. 여의 좋을 때 쓰는 구술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을 때 쓰는 난장이 줄자요. 사람과 관련돼가지고 난장이요. 근데 주라기라는 옛날 시대에 주라기라는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가 주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관이고 수로 쓰이는 글자로서 죽이는 숫자, 물가 숫자, 사람 이름이만 있으니까 김기수 숫자라고 하자 그러면 길수 숫자. 근데 요 글자 말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수운상을 때 쓰는 이게 주는 수로 바뀌면서요. 이 뼈항상을 자가 되면 죽임과 관련돼 있잖아요. 죽이를 숫자인데 평상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지만 전쟁터에서 상대를 많이 죽이면은 공이 많은 사람,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를 많이 죽여서 공 있는 사람을 수운상을 때 쓰는 숫자가 바로 있잖아요. 수운상.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것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잖아. 살아있는 것과 죽이는 게. 그래서 다를 수라고도 해주죠. 이게 다를 수. 수상하다 할 때 쓰는 숫자예요. 오늘날 죽일 수라고 잘하지 않고 다를 수라고 많이 했는데 수상하다 할 때 쓰는 숫자예요. 이게. 특수. 그렇죠. 특수 뭐 이럴 때 수운상, 특수, 수상 뭐 이럴 때 쓰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수유나무 올 때 쓰는 숫자인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붙여놨네. 옛날에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무이지만은 수유나무 숫자예요. 산수유 뭐 할 때 쓰는 숫자. 자, 이 불글족자가 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 줄기를 나타내는 글자 있지만 줄기와 관련된 글자는 그루 숫자로 바꿔서 쓰고요. 주식회사 먹을 때 쓰는 숫자죠. 그다음에 광물주 관련된 주사라든지 또는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예요. 그래서 여의 좋을 때 쓰는 구슬주자라든지 주라기를 때 쓰는 남자의 주자, 그 다음에 다를 숫자, 수유나무 숫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름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꼬시줄자도 기억하라고 했죠. 이 가림줄의 줄자. 근데 그 부지질 숫자를 보통 벨주라고도 이렇게. 그렇죠. 벨주라고 하고.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죽인다는 뜻은 없는 거 같아요. 왜 벤다는 뜻으로까지 쓴 이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벨주라고 하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선생님 조사를 해보셔야겠네. 이제 끝도 같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뭐 한자가 뜻이 하나의 글자가 막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걸 다 헤아리려고 치면 끝도 같도 없어야 돼가지고 마침 제가 왜 벤다는 뜻까지 연결이 되는지 신경을 썼으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까지 신경 못 썼네. 자, 그럼 저기 주사를 할 때, 그렇지. 주사를 할 때 저 쓰는 주사. 무슨 이거 물어보는데 뜨끔뜨끔하다 이거. 아, 이거 다시 왜 그러지? 너무 알려고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어. 머리가 그 다음에 위안을 글자예요. 들을 정자. 들을 정자도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임금왕자로. 줄기 정자. 줄기 정자. 줄기 정자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글자예요. 우리 책에도 임금왕자로 쓰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임금왕자로 쓰면 안 되는데 잘못 쓰이는데 여기 옳은 글자가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기자 오고요. 그 다음에 줄기정자 오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 이 글자죠? 고들직자. 그 다음에 마음십자. 그러니까 네 개 글자가 갑자기 기자, 줄기정자, 고들직자에 변형된 형태 마음십자. 최초의 글자는 그냥 기오고 입만 기를 갖다가 크게 표현하고 그냥 입만으로 표현돼 입으로 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 이거죠.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이제 호대로 오면서 음역팔자도 달라붙고 또 뭐 뜻을 보고하기 위해서 듣는데 제대로 된 마음으로 듣는다고 해서 뭐 고들자 망할줄자도 초과되고 오는 상황인데 자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놓고 그대로 분석하면 이게 기자고요. 이게 줄기정이라는 글자인데 이 줄기란 뜻으로 설명에서 잘못 풀리다 보니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쓰인 땅이에요. 이 정자가 여기서 청이 돼요. 이 정자가 음역하는 글자라서 성인성자도 이렇게 성인성자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성인성자를 갖다가 임금왕자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금왕자 쓰면 안 돼요. 이게 줄기정자가 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오는 소리를 갖다 귀로 듣는데 이 자연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저 세계 4대 성인 보면은 성인들 보면은 귀가 크단 말이에요. 귀.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 관상 보는 사람이 귀가 크면 기인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컸을 때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원리인데 이게 성인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이 성이 됐지만 여기서는 정이 청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귀로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얘기할 때에 귀로만 듣고 있으면 귀로 들었다 귀로 또 나가는 거야. 예. 고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더운 날 우리 부모님 바깥에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서 나를 이렇게 선선한 교실에서 앉혀서 공부하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그게 고든 마음이에요. 고든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1등이 되는 거이고 부모가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를 대주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선선한 데 앉아서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이제 꼴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것이 뭐인지를 이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이게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글자 하나가 한 사람이 아 맞아 내가 그동안에 듣고 있었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말았네? 그러면 안 되겠네? 아 내가 이렇게 공부 이게 쉬었는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고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겠네? 그 바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30대에서 1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이 고들객자는 눈앞에 고든 물체를 갖다가 놓고 표현하는 글자인데 그 나중에 논집의 윤곽까지도 추가가 되면서 이것도 점 추가돼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걸 변형시켜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눈목살을 눕히고요. 이 눈주변의 윤곽을 이렇게 펴는 거죠. 이렇게 고들직자 펴는 거죠. 마음기자 심장관에서 나온 거죠. 자, 들을 정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는데 줄기정자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요. 조정정자 이제 뜰정자예요. 뜰정자예요. 이 뜰정자가 313번째 이 설명이 되어졌니? 그때 자료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예장평 제10장에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문장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호목불 가지고 공장 시작하는데 제어라는 사람 관련돼서 나온 말이죠. 그 상황이에요. 제어가 낮에 낮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했어요. 썩은 나무에는 새길 수 없고 거름에게는 거름으로 이루어진 담에는 흙손질을 할 수 없으니 너에게 무엇을 뿌리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 나는 남에 대해 그 말을 듣고 그 행위를 믿었는데 지금 나는 남에 대해 그 말을 듣고 그 행위를 보니 너에게서 이를 붙였노라. 자, 읽어보고 문장풀이를 자세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예장편 제11장에 신춘한자 살펴보는데요. 구셀강이라는 글자가 나오네. 산 언덕강자. 뭐예요? 이게 산 언덕강자죠? 그냥 언덕강이라고 해요. 그냥. 강자하고 성칼도가 있죠. 성칼도 칼도자가 되는 거죠. 산언덕강자는 다시 두 개의 자소로 나눌 수 있는데 그물망자하고 밀산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를 오늘날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핵을 추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물망자하고 밀산자가 두 글자인데 추가해서 이렇게 빼준 거지.
그물망토. 그물망토가 음 역할을 해서 강의되면서요. 몇 선자에 달라붙기 때문에 상과 관련돼서 산원등이라는 뜻이 이루어진 글자인데 요 산원등 강자를 앞에서 이미 했어요. 259번째예요. 했는데 그 산원등 강자가 그대로 음 역할을 했어요. 이게 몇 살짜리 한 번 더 붙여서 또 이렇게도 써요. 참 이렇게도 같은 글자 몇 살짜리 한 번 더 다시 더 붙여서요. 뭐 별이 강자 이런 데서도 음역할을 해. 이렇게 별이 강자. 칼과 관련돼서요. 칼과 잘 부러지지 않는 칼과 관련돼서 이제 뜻이 이랬다고 보시면 되죠. 쓸만큼. 네, 이것도 산원도 강자가 있는데 실 관련돼서 굵은 실이 아닌 별이 그렇죠. 우리 책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인 글자도 산원도 강자가 있는 그런데. 강원강인데 항아리 강자 아니야? 항아리 강자? 항아리 강자 쓰인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요강이 요강. 요강이라는 말이 거의 쓰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강자는 무조건 요강과 관련돼서 기억을 해야 돼요. 오줌 요자. 이 장구문자가 액체물을 담는 그릇 관련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펼신자니 뭐가 펼쳐지는 거죠? 번개가 펼쳐지는 거죠? 아니, 펼신자.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 관련돼서 펴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게 번개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번개를 나타내는 글자는 호대로변에서 기산 형성 관련되는 글자에 무슨 자가 달라붙어요? 비유자가 달라붙죠? 그래서 비유자를 붙여서 이렇게 번개를 나타내는 글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비유자하고 펼신자를 동시에 쓰니까 위에서 아래로 길어지니까 호대로변에서 변형을 시키죠. 글자를 일부를 변형시켜서 비유자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 형태를 이렇게 바꿨어요. 중국에서는 비유자 또 빼고 쓰죠 또. 그러니까 이 펼신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인데 이게 번개와 관련돼 있지만은.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번개가 확 내려칠 때에 거기서 이 번개 영상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형태를 갖다가 그대로 오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에서 이제 정리된 글자가 오늘날 글자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번개가 위에서 아래로 펼쳐진다고 해서 표다란 뜻으로 쓰이게 되자 비유자를 붙였는데 위에서 아래로 길어지니까 그걸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음은 이제 달라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 진, 전까지 왔어요. 건너게 됐죠. 요 글자가 음의 역할을 자들이 있는데 이 귀신 신자가 있고요. 신은 신인데 대상이 되는 귀신이요. 큰 뜻 신자가 있네. 그
얼마 전에 띠대자 설명할 때 띠대자 설명할 때 이게 얘기했죠. 이게 띠가 이렇게 띠가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건지 이렇게 요라고 오고 둘을 넣자. 요라고 오고 거기에 띠가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 요 부위가 띠. 요 가운데 이게 엉덩이가 는 요 천이 이것이 후수라고 있죠. 후수. 인근 숫자. 요 부위에 띠요. 요 부위가 신사동열 때 쓴 시지. 끙끙거리 진짜 신음하다 할 때 쓰는 진짜 입으로 끙끙거린다 이거죠. 신은 신데 끙끙거리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펼신자고 올라가 있어요. 펴다 말을 펴는 상황이 이제 말을 아래는 거예요. 저쪽 다른 사람한테 전달 펴지는 상황이 전달하는 상황인데 말을 그래서 아래 신이라고 아래 신. 신공할 때 쓴 거죠. 신신당부할 때 쓴 거죠. 신신당부는 거듭 신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신신당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거듭 신이라는 뜻으로. 거듭의 뜻을 해. 그런 거예요. 펴고 펴서 아린다. 아니 신신당부. 펴고 펴서 당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니? 신의 거듭의 뜻이 있거든요. 아린다. 네, 이제 뭐 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말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 갈린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거듭으로 보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뭐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자, 별식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문설주장자로 넘어가야 되네. 문설주장. 문설주청. 이게 신경을 안 썼던 글자라서 그런지 문설주정 또는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장인님 나무 목자에서 이 논어를 했으니까만 이런 글자 지금 설명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진짜 그동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글자예요. 그래서 문설주 정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장이고요. 뭐 어려운 것이 없이 나무 목자고 긴장자가 틀린 거지. 목자고 긴장자가 길다란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다 보니까요. 그 긴 머리가 길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적재로다가 본 거죠. 그래서 사람 이렇게 있으면요, 긴 머리 털어고 손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거죠. 산발은 긴 머리 오고 사람 손이 이렇게 이거 지팡이까지 짚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거죠. 긴장자죠. 머리가 긴 사람이 어리니까 어른장이라고 그러죠. 장유여성을 뜻이죠. 요 글자도 앞에서 이미 배운 글자네. 444번째에 이 글자 자체가 나와 있어요. 긴장자 자체가 나와 있어요. 자, 뭐 어려울 것 없이 장이 음역 그러면서 나무로 만든 문설주다 이거죠. 문의 일부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욕심욕자네. 원래 이렇게만 써도 욕심욕자인데 이게 이제 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쓰니까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다시 여기다가 욕심이 마음에서 붙는다면서 마음자를 한 번 더 붙였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니까. 요 글자를 지금 책에서 보면은 우리 책에서 보면 골곡자를 이렇게 쓴 사람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이 붙은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 쓸 때는 이건 옷을 객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이렇게나 이렇게 써야지 이런 글자는 없어요. 한자에서. 이것은 옷을 객이라는 글자인데 입이 있고 입 주변에 주름살을 갖다 펴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은 골짜기에 입 부분하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걸 갖다 펴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골곡자예요. 웃을 격자가 쓰여지는 글자는 그렇죠. 물리칠 격자, 물러날 격자, 물리칠 격자 이렇게 쓰다가 이게 저 소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붙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호대로면서 이렇게 잘못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논어에 보면은 이런 글자에 쓰인 치우로 만든 배. 옛날에는 칡이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서 칡덩굴 이렇게 배다가 주면은 돈을 좀 줘가지고 그걸 떡 싸먹는 기억도 했어요. 저희 외숙들이 칡을 많이 배다가 그거 사가는 사람한테 주니까 돈을 조금 줘서 그걸로 술떡 싸먹은 기억나는데 칡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배야. 칡으로 만든 배다 이거예요. 칡으로 만든 배. 그 섬유질 많아가지고 그걸로 배를 만든다니까 옷감을. 요 글자를 갖다가 설문제에서 실사자하고 골곡자가 음역글자가 오는데 이게 골곡자가 아니에요. 이게 웃을 객이라는 글자. 설문제에서도 잘못 풀이준 거예요. 여기서 아까 무슨 물리칠각자를 이게 본자가 이걸 글자거든요. 이걸 지금 각이 된 것처럼 똑같은. 근데 사람들이 요 글자와 요 글자를 구분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글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구분을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입과 웃을 때의 입 주변에 주름살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입 부분을 갖다 표현했다 이거죠. 골짜기 있고. 근데 이거 골곡자가 지금 여기는 골곡자예요. 골곡자. 하품문자예요. 곡이 음역하는데 곡이 옥 이몽추가 되면서 여기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달라붙어도 여기잖아요. 여기 요걸 가리켜서 이 물에서 목욕한다고 해서 목욕할 욕자 온몸을 씻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품문자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관련돼 있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먹으려고 이 사람이 뭐 입을 크게 벌리는 동작이 뭐 먹기 위해서 벌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뜻이 나오면서 곡이 여기 됐다는 얘기고 여기 목욕할 욕자처럼 그 욕자가 다시 여기서 쓰면서 마음에 담긴 욕심 관련된 욕심 욕자예요. 탐욕할 때 쓰는 욕자죠. 자 이렇게 해서 욕심 욕자와 관련된 설명도 마치고 나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공야전편의 11장의 모든 한자가 끝났네요. 자, 간단히 읽어보는데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의도하고 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떤 이가 대해서 말했어요. 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전에 말했어요. 신정은 욕심으로 하니 어찌 굳세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이 신정이 공자의 제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그다음에 이름 장이니까 신장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장 네. 그런가요? 사람 이름 아니 근데 사람 이름에 장이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그거 신청이라고 제가 책에는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신경 못 썼네요. 아까 한번- 교수님도 그랬었어요. 네? 문술주 정을 사람 이름으로는 장이라고 부른다. 예? 문술주 정자를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장이라고 발음한다.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아 근데 그런데 이제 풀이에는 그렇게까지 또 신경 못 썼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옳은지는 제가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 근데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게 저 고쳐놔야겠네. 네. 이거 찾아봐야겠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으로 쓸 때만 생각했지 이름으로 쓸 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지금. 만약에 이게 성으로 쓰였다면 장이로 불려야 되는데 이름에 쓰이다 보니까 보는 그대로 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는데 그 고사항을 한번 찾아봐야겠는 상황이네. 근데 일단 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찾아봐가지고 조사해봐가지고 틀렸으면 고쳐야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칠급자예요. 시간이 네. 됐습니다. 미칠급자까지만 아이고. 볼까요? 넘었어요. 너무 전에 가셔야 되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미칠급자가 이게 사람들이 미칠급자하고 얘기했지만 요골자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이렇게 삐쳐지는 것하고 구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